네, 안녕하세요. 오늘 금융권의 안전한 퍼블릭 클라우드 도입을 위한 보안 적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LG CNS의 엄정용입니다. 네, 앞부분에서 클라우드 보안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클라우드 보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지가 벌써 한 몇 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동안 많이 들으셨을 거라 생각이 되는 공통적인 부분들은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보안 특징은 결국에는 이제 사용 기업 서비스 제공을 하는 CSP에서 모든 보안을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일부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자도 보안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점입니다.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아스, 파스, 사스 모두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보안 영역이 있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사용자가 관리 소홀이 있거나 실수가 있게 되면은 그 보안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 클라우드 이용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환경에 가지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보안 사고가 이제 여기 표에서 보시다시피 2015년부터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23년까지는 99%는 사용자에 의한 실수나 관리 소홀로 인해서 보안 문제가 생겨날 것이다 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요 책임 공유 모델이고요. 네, 이아스, 파스, 사스 모두 어떤 환경이든 간에 이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결국 클라우드 이용자가 보안을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는 뭐 그동안 CNS에서 클라우드 보안을 이야기하면서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언급을 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제 금융권에서 이제 클라우드 사용에 대한 오늘 발표이기 때문에 그럼 현재 금융권에서 이런 클라우드 사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좀 살펴봤습니다.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21년도 기준 자료를 저희가 이제 좀 참고해서 갖고 왔는데요. 당시에는 프라이빗 클라우드하고 퍼블릭 클라우드의 사용량이 비등비등했고 온프렘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사용량은 급격하게 이미 21년 당시에도 이미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21년보다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더 많은 숫자가 퍼블릭 클라우드를 이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퍼블릭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도 AWS라든지 애저라든지 GCP와 같은 글로벌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이용 비중이 한 66.9% 정도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사용 유형에 대해서 오른쪽에서 간단하게 좀 나와 있는데요. 예전에는 업무적으로 비중요 업무, 중요하지 않은 업무를 중심으로 클라우드를 썼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고객 정보라든지 금융 정보를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는 대외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아주 간단한 뭐 이제 마케팅을 위한 그런 사이트 제작 이런 것들을 클라우드를 많이 사용을 했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에는 조금씩 고객과 관련된 업무, 금융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이 중요 업무도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형태로 넘어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이제 금융 쪽에서 어떻게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는데요. 뭐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하자면은 퍼블릭 클라우드에 대한 사용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비중요 업무에서 중요 업무로까지 이제 클라우드 활용에 대한 그런 활용 범위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서서 배경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클라우드 보안을 위해서는 결국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영역이 명확히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이제 비중요 업무에서 이제 중요 업무를 활용하는 것들이 더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만큼 금융권 쪽에서도 클라우드 보안에 대한 중요성은 점점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보안에 대해서 쭉 이제 이후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클라우드 보안 같은 경우에는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차이가 좀 있기는 하지만 클라우드 보안 자체에 대해서는 일반 산업이나 금융이나 그렇게 아주 큰 틀에서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다른 영역에서도 많은 좀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어쨌든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한번 만들어 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운영까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컨설팅부터 해가지고 컴플라이언스 준수를 위해서 어떻게 클라우드 환경을 설계를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구축을 할 것인가, 어떻게 이제 클라우드를 보안 관점에서 운영을 할 것인가, 이게 전체적인 라이프 사이클을 고려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잠깐 CNS의 클라우드 서비스 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 좌측에 보이시는 CQX퍼는 CNS의 보안 브랜딩 이름이고요. 클라우드 보안과 관련해서 관리 보안과 기술적인 보안에 대한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보안은 컴플라이언스를 중심으로 해서 주요 자산이라든지 위기 관리를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거버넌스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에 대한 체계를 정의한 거고요.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라우드를 실제 이용함에 있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설정을 하고 구축을 해야지 안전하게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체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컨설팅과 관련해 가지고 금융권 클라우드 컴플라이언스 동향을 보여드리면은 일단은 2018년부터 해가지고 올해 2023년 1월까지 해서 한 4차례의 큰 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방향은 어디까지 이제 금융권에서 좀 더 자유롭게, 좀 더 넓은 범위에서 클라우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여기서는 잠깐 올해에 23년도 1월 달에 클라우드 보안과 관련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잠깐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평가 항목에 대한 정비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업무 중요도에 대한 평가 기준이 마련이 되고 중복 유사 평가 항목에 대한 정비가 있었다 등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사스 서비스가 아직까지 금융권에서 그렇게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렇긴 한데 아무튼 23년도 법 개정을 통해서 사스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컴플라이언스가 생겼다, 기준이 생겼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금융 당국에 대한 사전 보고, 사후 보고가 있는데 이게 약간은 좀 혼선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사후 보고 체계가 되어 있기는 하나 사후 보고에 대한 실제 내용을 보면은 금융권에서 클라우드 환경을 만든 이후에 3개월 이내에 이제 보고를 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시스템을 구축을 할 때 개발 단계에서도 클라우드 환경을 만듭니다. 그러면은 개발 단계에서 클라우드 환경을 만들었을 때 이 신고를 이제 3개월 안에 이제 카운트가 들어가느냐, 이 부분이 아직까지는 아주 명확하게 디파인이 되지 않았는데 조만간 정의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사전 사후에 대해서는 약간 그런 혼선이 있긴 하지만 이런 변화가 있었다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클라우드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준수를 위해서 하는 게 무엇이 있냐 하면은 결국은 금융권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 신고를 해야 되는 건데요. 중요한 것은 클라우드 업무 중요도에 따라 가지고 그 신고에 대한 그 컴플라이언스 맨더토리 수준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잠깐 비중요 업무하고 중요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중요하지 않은 업무들, 그러니까 개인정보를 직접 다루지 않는다든지 아니면은 금융정보를 직접 다루지 않고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그 시스템을 만든다고 해서 무조건 다 즉시 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증적을 잘 모아놨다가 감독기관에서 이제 요청을 하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되는 거고요. 다만 지금 클라우드를 이용하고자 하는 업무 시스템이 개인정보를 다룬다든지 아니면은 금융과 관련된 핵심 업무를 다룬다든지 이러면은 시스템을 구축을 하면서 이제 신고가 바로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금융 컴플라이언스를 고려한 컨설팅이라고 하면은 이 다음부터 말씀드릴 부분들은 구축 컨설팅 운영인데요. 여기에서는 사실은 인더스트리에 대한 디펜던시가 없이 모든 영역에서 참고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먼저 이제 클라우드를 이제 구축을 하게 되면은 솔루션 활용을 하게 되는데 크게 네이티브 솔루션하고 서드 파티 솔루션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나와 있는데 이 자리에서는 그냥 각각에 대한 키워드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네이티브 솔루션을 고려하신다고 하면은 기능성을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서드 파티하고 네이티브하고 비교를 하면은 서드 파티는 오랫동안 보완을 했던 회사들이 만드는 솔루션이기 때문에 보완적인 기능들이 많이 이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CSP도 오랫동안 네이티브를 하면서 많은 기능들이 따라왔지만 아직까지는 기능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갭이 조금은 있는 건 사실이고요. 이제 사용을 함에 있어 가지고 내가 원하는 기능들이 실제 네이티브를 할 때 커버가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특히 다른 인프라스트럭처와 달리 보안 같은 경우에는 보안 솔루션을 구축을 하면은 관제까지 해야 되는데 내가 보안 관제를 할 때 필요한 정보들도 얻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확인이 필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무조건 네이티브가 서드 파티가 좋으냐? 그거는 아닙니다. 서드 파티를 고려하실 때는 가장 먼저 보셔야 되는 게 안정성입니다. 그 안정성을 어떻게 체크하느냐? 제가 볼 때는 결국은 레퍼런스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네이티브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구축한 CS 클라우드 환경에서 솔루션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안정적인 운영이 되는데 서드 파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CSP에 따라 가지고 예상치 못한 장애라든지 일부 서비스가 오동작을 일으키는 경우도 사실은 종종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드 파티 솔루션을 사용을 하실 때에는 내가 지금 고려하고 있는 CSP하고 제대로 활용이 될 레퍼런스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클라우드 보안에 대한 특징인데 뭐 온프렘이랑 클라우드 보안이랑 비슷비슷하고요.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한 4개 계층에 대해서 구축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워크로드, 가상 네트워크, 가상 환경인데 각각 하나하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보안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암호화입니다. 그래서 암호화라고 하면은 보통 기본적으로 저장 데이터에 대한 암호화, 그 다음에 전송 데이터에 대한 암호 이렇게 두 개가 언급이 될 건데요. 저장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추천을 드리는 거는 각 CSP에서 제공하는 키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시는 겁니다. 저장 데이터의 암호화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거는 키를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하느냐가 보안의 수준을 결정하는 척도인데요. CSP에서 제공하는 KMS라든지 아니면 애저의 키볼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미 안정적으로 키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CSP에서 제공하는 키 관리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전송 구간 같은 경우에는 이 표에도 나와 있듯이 뭐 TLS와 같은 국제 표준을 이용해서 암호화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워크로드 보안인데요. 워크로드 보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범위가 되게 광범위합니다.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보안도 워크로드 보안이 되고요. 어플리케이션이 올라가는 그 미들웨어 인프라에 대해서도 워크로드 보안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광범위한 영역을 워크로드 보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일단은 악성 코드 탐지 및 차단이 일단 들어갈 거고요. 서버 인프라가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악성 코드를 탐지하고 그다음에 서버에 해킹 시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탐지하는 EDR 솔루션을 적용하는 것을 일단은 해야 된다. 데이터만 아까 전에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보안 패치가 잘 되어서 취약점들에 대한 패치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고 설정에 대한 취약점을 뭐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올라가는 환경 뭐 EC2 인스턴스가 될 수도 있고 커버네티스 컨테이너가 될 수도 있고 서버리스 람다 뭐 이런 것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환경들이 안정적으로 보안 설정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보안인데요. 실제로 예전에 사용자 실수에 의해서 클라우드 사고가 일어났다라고 하면 대부분은 클라우드 인프라 운영에 대한 실수로 인해서 벌어진 일들이 많았지만 요즘에는 어플리케이션 자체에 대한 취약점으로 인해서 주요 정보가 유출이 된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키 정보가 유출이 된다든지 뭐 아니면은 권한 정보가 유출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클라우드 전반 전체적인 보안 위협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보안 또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저희가 제안을 드리는 거는 어플리케이션은 이미 상당하게 잦은 빈도수의 변화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 변화 관리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데브세옵스를 통해 가지고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형상이 변화할 때마다 취약점들에 대해서 자동화 점검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이제 세 번째는 네트워크 보안인데요. 네트워크 보안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그런 보안 체계하고 크게 다른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안티디도스를 위한 솔루션, IPS, 웹 어플리케이션 이런 것들이 있고요. 요거는 사실은 기존에 그런 네트워크 보안하고 큰 차이는 없지만 보통은 우리가 클라우드를 이제 환경을 구성을 한다고 하면은 랜딩 존을 이제 구성을 하잖아요. 이 랜딩 존을 구성을 할 때 이런 기본적인 요소들이 빠지지 않도록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를 좀 강조를 하고 싶어요. 실제 가상 환경 관리 보안이 제가 볼 때는 기존의 온프렘과 클라우드의 가장 큰 차이가 아닐까 싶은데요. 아까 전에 맨 처음에도 뭐 사용자 실수라든지 관리 소홀로 인해서 클라우드 보안에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고 했는데 대부분이 이 가상 환경 관리에 대한 허술함 아니면은 가상 환경 관리에 대해서 그레이 존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하는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게 관리를 아무리 꼼꼼히 잘 한다 하더라도 대규모 엔터프라이즈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하루에도 수백 개의 클라우드 자원이 만들어지고 없어지고 변화가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은 아무리 관리 체계를 다 제대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레이 존이 생겨날 수밖에 없고요. 관리 사각지대가 생겨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가상 환경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환경에 접근하는 임직원이 뭐 퇴사를 한다든지 전배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경우에 권한이 이제 회수가 돼야 되는데 그런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가지고 비인가자가 계속 권한을 갖고 있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설정에 대한 실수를 통해 가지고 원래는 아무나 접근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S3 버킷이라든지 그런 데이터 영역에 퍼블릭으로 접근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국내 리전에만 저장이 되어야 되는 데이터가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설정 실수로 인해 가지고 해외 리전에 저장이 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상 환경에 대한 보안이 중요하고 이게 사실은 기존 보안과 클라우드 보안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이제 구축이고요. 운영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본 발표를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체계를 만들어서 그 체계대로 보안을 계속 관리 감독을 한다고 해서 100%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이상 징후를 모니터링하고 그 이상 징후가 발생을 하면은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CQ 엑스퍼 이거는 이제 CNS의 이제 클라우드 브랜딩이긴 한데 보안 이상 징후 모니터링에 저희는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집중하고 있는 영역은 다양한 벤더사들이 이제 솔루션을 많이 내고 있어요. CSPM이라든지 CWPP와 같은 이상 징후 모니터링 솔루션을 많이 내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찌됐던 다양한 솔루션이 들어오더라도 그거를 활용을 해서 이상 징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지금 만드는 것과 그 다음에 이상 징후 모니터링을 할 때 정오탄 분별을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을 뽑아내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량인데 그런 것들을 고도화하고 자동화해서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상 징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뭐 클라우드 보안 설정 점검, 뭐 계정 권한 로그 점검, 뭐 이런 것들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이상 징후 모니터링과 관련된 이제 대상들이고요. 이거 외에도 거버넌스를 위해서 클라우드에 대한 보안 교육이라든지 침해 사고 모의 훈련 같은 서비스도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실제로 저희가 이상 징후 모니터링을 하면서 실제 있었던 사고 사례까지는 아니고 이상 징후들을 모아봤을 때 이상 징후를 모아봤을 때 어떤 일들이 가장 빈번하게 생기는지에 대한 내용들이었는데요. 제가 가상 네트워크에 대한 관리가 되게 중요하고 실제 클라우드 보안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실제 이상 징후에서 많은 부분들이 이런 설정에 대한 미스, 그 다음에 계정에 대해서 권한 관리가 좀 이제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이상 징후가 가장 많이 탐지가 됐습니다. 여기서 이상 징후라고 하면은 단순히 뭐
좀 이렇게 이슈일 것 같아요가 아니라 실제로 이제 리스크로 이제 올라가는 그런 이제 문제를 리스크가 아니라 이제 이슈로 올라가는 그런 이제 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가상 네트워크 접근 통제에 대한 설정이 잘못돼서 생기는 문제가 가장 크게 많이 나왔고, 두 번째로는 암호화를 해야 되는 데이터가 제대로 암호화가 안 돼 있거나 아니면은 접근하지 말아야 되는 사람이 스토리지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문제점들,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발견되는 클라우드에 대한 보안 취약점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인데요. 제가 사실은 보안에 대한 운영을 한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는 보안 솔루션으로부터 보안 로그를 수집을 해서 외부 침해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게 사실은 되게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네, 그 부분을 사실은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변화 관리가 많이 발생을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운영에 대해서 이상 징후 모니터링에 대해서 먼저 포커싱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클라우드로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보안 솔루션에서 이제 올라오는 보안 로그를 수집을 해서 실제 침해가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전통적인 보안 관제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관제뿐만이 아니라 이게 이제 탐지가 되면 대응하는 체계,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다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 그 금융권 클라우드를 위한 보안 적용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